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철골공사입니다. 철골공사요. 우리가 철골공사에는 하면은 사실 철골공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고소 작업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레인으로 이용해서 거치를 하고, 특히 철골은 사전에 조립도라든지 그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난간 때 철골은 아무것도 없고 철골만 있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다가 안전시설을 부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가면 요 뒤편에 내려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철골, 광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호자굴 길이가 있어요. 유호자굴 길이. 이제 우리 유호자굴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에서 발생되는 걸 자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호자굴이라는 거는 양쪽에 기둥이 부착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기둥이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밑에 요 보면은 양당 고정, 한쪽만 부착이 되어 있고 한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고정단, 회전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거는 양단, 회전단, 그리고 이제 고정단, 이동단, 이런 부분들이 이 자굴 길이를 산정을 할 때, 자굴 길이는 어디에다 산정하는가 하면은 자굴 하중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둥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에는 캔티리버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이 자굴 길이를 유호 자굴 길이로 환산해서 산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하는 건데, 위에 보면은 오일러의 인계 자굴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굴 공식에 이제 PCR인데요. 요 밑에 부분이 KL 제곱이 요게 이제 유호 자굴 길이입니다. 일반적인 길이에다가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양당 고정단 0.5, 0.7, 1.0, 0.2.0 요 부분을 실제 길이에다 곱해가지고 유호 자굴 길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산정하는 식입니다. 요게 인계 자굴 공식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둥 자굴의 형태에 따라서는 요 양당 고정 방식에 따른 상수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길이를 산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세장비의 정의. 세장비의 정의는 요 자굴 길이의 단면 2차 반지름으로 나눈 값인데요. 어려워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안전 쪽에서 이것까지 상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기까지는 이쪽 전문 분야도 이런 공식까지 외우기에는 어려운데, 근데 실제로 이런 기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깊고 복잡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은 안전 쪽에서 바라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생소하고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일단 그래도 기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세장비의 정의, 세장비는 요 자굴 길이를 단면 2차 반지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길이를 반지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자굴 길이 대비 단면적 성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세장비가 큰 부재일수록 가늘고 낮은 부재일수록 두껍다, 이거죠. 세장비가 큰 부재일수록 그냥 길이가 길고 적을수록 길이가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3번에 다음 페이지요. 부재의 자굴 내력을 저감시키는 3요인이 있습니다. 3요인. 요 이제 기출 문제죠. 초기 변형의 상태, 편심 축하 중의 상태, 잔류 응력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재의 자굴 내력을 저감시키는, 그러니까 자굴이라는 건 기둥을 말하는 건데, 기둥의 강성을 저하시키는 3요인이 있는데, 그게 초기 변형 상태, 제작할 때부터 변형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 휘어진 있는 경우, 그리고 편심 축하 중 상태. 그러니까 편심으로 받는 거죠. 기둥인데 정확하게 센터의 하중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센터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고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에 본다라는 거죠. 이게 센터면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요. 그리고 잔류 응력이 있는 경우. 잔류 응력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강제다 보니까 용접이라든지 우리가 제작을 할 때 거기에 열을 가하잖아요. 근데 열을 가하면은 걔가 식으면서 부재에 항상 열에 대한 응력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응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열이라는 건 온도잖아요. 온도 변형에 따라서 얘가 어떤 하중이, 온도에 대한 하중만큼의 뭔가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잔류 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단면 형상에 따른 자굴 종류의 세 가지, 비틀림 자굴, 휨 자굴, 비틀림 자굴, 휨 비틀림 자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얘가 어떤 힘을 받으면, 그런 게 위에 보면은 편심 축하중 같은 걸 받으면은 얘가 비틀림이 작용이 됩니다. 비틀림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센터에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옆에 그 기둥이 작용을 하면은 얘가 아무래도 편심으로 인해서 비틀림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비틀림 자굴이고요. 휨 자굴은 하중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 휨 자굴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 두 개 부분이 같이 작용할 경우에 휨 비틀림 자굴 이렇게 작용할 경우 요 세 가지가 자굴의 종류 세 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전 쪽에는 없어요. 국가건설기준센터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 참조에 보면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고 하면은 시방서도 아니고 설계 기준이에요. 설계 기준. 이게 설계 시방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안전에서 나오는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 시방서가 아니고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이 인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우선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선시하는 거는 설계 기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안전에 대한 고시라든지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쪽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선으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2 가스 아크 용접 시 사전 점검사항. 우리가 CO2 가스 아크 용접 시 사전 점검사항인데요. 대부분 아크 용접이죠. 아크. 불꽃이 튀는 게 아크 용접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 전기 용접이에요. 그전. 우리가 상소 용접 빼고는, 산소 아세틸렌 용접 빼고는 다 전기 용접입니다. 전기를 꽂아야지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를 꽂아야지, 이것도 CO2 가스 용접이라고 하지만 전기 용접에 속하는 CO2 가스 용접이에요. 전기를 꽂아서 불꽃이 튀어야지 용접이 되는데 그 인접한 옆부분으로 CO2 가스를 뿜어내가지고 용접을 좋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 그림을 보면요. 이제 자동 용접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요게, 그림을 보면요. 여기 우리가 이제 용접하는 그 선을 이렇게 보내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동 용접은 사람이 하는 건데 자동 용접은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자동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보면은 요 용접을, 중간에는 아크 용접인데 양쪽으로 CO2 가스가 요 홀더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뿜어져 나오면서 이 용접이 좀 더 품질이 좋게끔 하도록 하는 게 이 부분이 CO2 가스 용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밑에 용접 작업 시 제유형, 용접 작업 시 제유형, 우리가 전기 코드 꽂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감전, 전기에 의한 감전, 전기에 의한 감전, 화재 폭발, 그 다음에 용접 흠에 의한 중독, 그리고 유해가스에 의한 시력장애, 뭐 호흡기 질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뭐 직업병, 폐암 발생 이런 건 공통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 보면은 그냥 총칭해서 이게 같은 명칭이라도 호흡기 질환, 폐질환 다 똑같은 겁니다. 분진을 많이 흡입해도 호흡기 질환, 황사가 왔죠? 뭐에 걸립니까? 호흡기 질환, 폐질환, 폐암, 황사, 분진, 뭐 가스, 왜 숨을 쉬니까요. 그거는 다 성면, 성면 아마 악성 중피종이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호흡기 질환, 폐암, 흡입을 하는 거잖아요. 흡입을 해서 결국은 성면도 폐에 그게 침착을 해서 안 빠져나와서 문제잖아요, 그게. 딴 일반 분진들은 다 씻겨서 나오는데, 성면 같은 경우는 폐에 박히면은 안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섬유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오래되면은 폐암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지나가면은 직업병.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나 기술사를 공부하나,
그거는 어떤 전체적인 루트는 다 비슷합니다. 써먹는 거는. 어차피 지급병 적어도 한 줄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걸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사전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용접봉 홀더의 절연 상태, 그리고 케이블 전선의 용접기와 접속 부위의 절연 상태, 예. 그리고 케이블의 피복 마모 및 이상 유무, 용접 장소의 소화기 비치 여부, 용접기의 본체의 접지, 작업장 부분의 인화성 물질 존치 여부, 5m 이상 이깃거리 박인포 차폐, 그리고 통풍 및 환기의 적정 여부. 요런 부분들도 용접에는 어떤 용접에 다음에 어떤 그게 바뀌면은 문제가 출제 제목이 바뀌면은 요런 부분들은 다 그냥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케이블의 뭐 피복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접봉 홀더의 절연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내가 외울 때 이런 거죠. 케이블의 용접기와 접속부의 부착 절연 상태. 어렵잖아요, 말이에요. 그냥 이런 거는 전선기와 용접기의 부착 상태. 뭐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런 저런 거는 빼버리세요. 접속부의 부착 절연 상태 이렇게는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도 어렵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전선하고 케이블 용접기의 케이블하고 접속부의 부착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